자, 10번입니다. 2018년 9월 평가원 수학과잉 20번 44%. 작년 9월 평가원 20번 문제죠. 저희가 아까 9번 문제는 작년 수능 20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물론 풀어보셨을 건데, 이 문제하고 작년 수능 20번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이 같습니다. 아니, 물론 문제는 다르겠죠. 문제 모양은 좀 다른데, 물어보고자 하는 형태나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6평이나 9평을 시험을 치고 평가에서 먼저 판단을 내리고 수능 문제를 내는데 뭐 비슷하게 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상당히 흡사하게 거의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아마 작년이었지 않나. 작년 6월 평가는 30번이나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21번. 작년 9평 30번이 작년 수능 30번과 비슷한 형태. 아니, 제가 볼 때는 흡사. 올해도 9평과 6평의 문제를 보실 때는 상당히, 물론 주의 있게 보시겠지만 상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형태나 스타일들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은 주저주저 말이 많을 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작년 9평 20번입니다. fx입니다. 코사인 x 더하기 2x 사인 x. 자, 일단은 함수 자체가 불편한 함수예요. 불편한 함수입니다. 불편한. 2x에다가 sin x. 불편합니다. 왜? 다항함수에다가 삼각함수를 곱해놓은 함수는 무조건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얘가 일단은 주기를 가지는 상황인데 또다시 뭘 곱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 녀석만 보자면 좀 약간 막 벌어지면서 이제 주기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함수가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약간 불편한 함수가 나와 있고, x 이퀄 알파고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고른 것은 일단은 극값을 가지다 나와 있고, 이렇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파이나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극값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fx 다시 코사인 x에다가 플러스 막 하면 2x에다가 얼마 하면 사인 얼마 하면 x. 일단은 극값의 판단을 위해서 미분을 하도록 하죠. f 얼마 하면 프라임 x,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하면 사인 얼마 하면 x, 플러스 2에다 얼마 하면 사인 얼마 하면 x.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시 2 얼마 하면 x에다 다시 코사인 얼마 하면 x.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한 개네. 그러면 얘는 두 개 합쳐지, 두 개가 어차피 이만 사라지죠? 사인 얼마 하면 x. 오늘 이게 말이 영 버벅대네요. 2x에다가 다시 얼마 하면 코사인 얼마 하면 x. 자, 얘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어디에 대해서? 0 되는 거에서. 얘가 0 되는 데서 부호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 값에서 부호로 판단을 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 식 자체에서 부호 판단,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기셔서 얘로 뭐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뭐 나누시게 되면 실제로 방정식이 0 된다도 맞지만 이 코사인 x들이 가지고 있는 부호들까지 다 우리가 다 보기 위해서 넘겨서 나누기보다는 이 식 자체를 변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넘겨서 나눠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게 탄젠트로 바뀌어버리거든요. 탄젠트로 바뀌어버리는데 코사인에 대한 부호가 조금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값을 판단할 때는 0이 되는 포인트에서 부호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이 식을 최대한 살리는, 최대한 살려가 변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코사인 x로 묶어낼게요. 코사인 x로 묶어내버리면 얘 얼마 하면 탄젠트 얼마 하면 x에다가 다시 플러스 얼마 하면 2x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이렇게 묶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사인으로 나누기보다는 제가 묶어낸 거죠. 이 녀석의 부호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이 식이 얘랑 같은 거죠. 물론 코사인 x가 0 될 때를 고민할 수가 있지 싶은데 얘가 0 될 때 이거 자체가 0 되지는 않습니다. x가 2분의 파이면 이건 어차피 살아있거든요. 됐네요. 그럼 어차피 얘를 가지고 극대극소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식을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x에다가 다시 탄젠트 얼마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저희가 눈에 조금 편하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탄젠트 얼마가 나오면 탄젠트 x가 빼기 2x가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바로 그리도록 하죠. 그럼 또다시 탄젠트 그림이네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작년 수능 문제랑 이 문제랑 거의 제가 볼 때는 같다. 범위가 나와 있나요? 범위 자체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안 올라갈 것이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 자리가 2파 여기까지 나와 있네. 이 자리가 파이다. 이 자리가 제로다. 마이너스 2x인데 너무 밑으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살짝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너무 약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생기고 이 포인트가 생기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 자체가 알파, 베타인데 일단 부호가 바뀌어요. 탄젠트 2x 빼기 2x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이 자리 부호 바뀌고 어차피 이것도 부호 바뀌고 있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아, 이쪽을 얼마 하면 극값을 가지는 알파, 이쪽을 얼마 하면 베타를 주시면 되고 굳이 극대극소를 판단하신다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에 탄젠트에서 마이너스 2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그럼 이게 극소잖아요. 하지만 범위를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란 말이에요. 코사인 값이 음수입니다. 코사인 값이 음수죠.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고 플러스, 하지만 실제로 얘가 음수가 되니까 아, x 이퀄 알파에서는 극대를 가지게 돼요. 물론 이걸 찾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위해서 정확하게 보자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극소인데 이 자리가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고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의 값은 양수입니다. 아, 그래서 x 이퀄 베타에서는 극소를 가진다 라는 사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가죠. 첫 번째 기억. 기억볼을 보시게 되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2파이 얘가 누구랑 똑같냐 하면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파이. 또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2알파라고 서로 같냐? 라고 물어본 건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한 대로 이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한 대로 똑같죠? 이게 작년 수능이랑 거의 흡사가 제가 거의 같습니다. 이 살짝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극값을 찾는 신용까지 하는 것은 미분이었는데 갑자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냐, 알파 더하기 파이가 이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노란색 가죠. 이 자리가 알파입니다. 탄 주기가 가지고 있죠. 쭉 가시게 되면 이 자리가 누구냐 하면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한 주기만큼 파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알파인데 이렇게 쭉 또다시 연결시켰으면 어차피 직선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아,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알파, 이쪽에도 마이너스 2알파, 이쪽에도 마이너스. 좀 삐뚤게 보이는데 손 한번 더 끌까요? 이렇게.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자, 그 다음은 니은. 자, 니은 자체 아예 대놓고 함수를 그냥 탄젠트라고 줬대요. gx에다가 얼마 하면 탄젠트 얼마 하면 x. 그거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 g 프라임 알파 나이 베타. 얘하고 누구 하면 g 프라임 얼마 하면 베타. 이 사이의 관계의 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다시 부등식이네요. 작년 수능과 진짜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 기억은 등식, 이 니은은 보니까 부등식. 판단해라. 그러면 g 프라임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g 프라임 베타인데 사실 아까 기억에서 찾아놓은 게 너무 잘 찾아놔가지고 너무 눈에 잘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일단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단 기울기 물어본 건데 그림이 조금 작긴 작죠. 조금 작네요. 당장 봐도 위로 볼록이니까 g 프라임 베타가 더 크겠네요. 점점 기울기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다시 쑥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그리죠 뭐. 그려내면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한 이쪽 편에다가 알파 더하기 파이를 써주시고 한 이 정도쯤에 제가 베타를 잡아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2점하고 지금 2점인 건데 지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프가 위로 볼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합니까? 감소하겠죠. 그럼 이때 G 프라임 베타하고 G 프라임 알파 더하기 파이 하시니까 얘가 더 크죠. 맞죠? 위로 볼록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물론 미분의 내용이 안 쓰인 건 아닌데 좀 되게 단순한 것 중에 한 개였죠.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을 보니까 알파 더하기 파이에다가 빼기 베타, 다음에 위쪽에 그 다음 나온 것이 이 베타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알파. 얘가 누구랑 또다시 부등식이네요. 시컨트 얼마 하면 제곱 알파하고 비교하는 건데 뭐가 더 크냐 작냐 또다시 물어본 중에 한 개. 그럼 일단 이 식을 또 한번 보죠. 일단 이 식을 보시게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 나오는 이 녀석은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 베타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초록색으로 갈까요? 요만큼의 어떤 차이를 주고 있네요. 요 차이.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베타 마이너스 2알파인데 다시 저쪽 그림으로 갈게요. 다시 이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이 점 좌표가 베타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2베타입니다. 맞죠? 베타 마이너스 2베타. 이 자리는 알파 더하기 파이에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였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점 좌표가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알파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 2알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란 놈이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2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의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녀석의 기울기를 물어본 것 중에 한 개였죠. 이 녀석의 기울기를 물어본 것 중에 한 개였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뭐예요 이거? 위로 블록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차피 위로 블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라는 놈 자체를 제가 세모로 주시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누구와 누구 사이다. 얘가 어차피 요 사이 된 거니까 이거보다는 클 거고 얘보다는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작겠죠. 위로 블록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이 지점이고 이게 제일 작은 지점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는 평균 변열이니까 그럼 이제 나오기를 이때 G'라고 쓰겠습니다. G' 얼마 하면 알파 더하기 얼마 하면 베타. 다음 여기다가 G' 얼마 하면 베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G'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어체는 어차피 지금 탄젠트 자체가 주기가 파이니까 G' 알파는 서로 같죠. 제가 굳이 저쪽 그림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냐 그러니까 시컨트 얼마 하면 제곱 알파 이렇게 되고 세모. 그러면 니은은 거짓말이죠.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요점 부분만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쭉 오시게 되면 여기서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어떤 평균 변화를 요걸 찾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이거 여기 있는 요 기울기보다는 더 크고 이쪽에 있는 이쪽 기울기보다는 뭐다? 더 작다. 위로 볼록.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이쪽 편의 접선 기울기가 강한 것은 대칭성이 아니고 주기성이죠. 대칭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기성이죠. 이렇게 싹 얘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탄젠트 미분하시면 시컨트고 시컨트 제곱 알파 쓰시게 되면 게임 끝. 이렇게 된 것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인데 이 문제가 작년 수능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능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시작은 미분이었습니다. 시작은 미분이었는데 끝내는 탄젠트의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어떤 해결을 하기를 위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오는 부분 요 위로 볼록으로 오는 부분을 좀 판단한 건 조금 다른 부분이었고 요건 좀 약간 미분 파트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 평균 변화율인데 얘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볼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의 교육보다는 무조건 크고 이때의 교육보다는 뭐하다 무조건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식으로 또는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시간이 꽤 됐지 싶은데 아직 그 시간이 좀 더 남아있네요. 그럼 일단은 뒤쪽에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오늘은 뒤쪽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 이 문제는 다음 달로 넘기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다 풀고 싶었는데 항상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요 두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작년 9편에 나왔던 것,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흡사하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